뭐 집 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부모님 지원이 없어. 결혼이 망설여진다. 난 그만큼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 서울에서 부모님이랑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빌라에서 시작해. 주거 환경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중개해주시는 분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또 하수구 냄새가 진짜 집이 이렇게 덜컹덜컹. 한 10억 초반대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어. 날것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이렇게 곳곳에 촬영 장비들. 오빠 자다 좀 승질내고 그랬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설명하게 된 계기는 한나가 구독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DM이나 게시물 댓글로 이렇게 취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나 결혼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집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을 늦게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맞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저희 신혼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보증금 2억 후반 정도 그리고 월세 80만 원, 뭐 관리비는 한 4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산 소득을 100분위 로 나눠보면 부모님께 지원을 크게 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적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적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SNS에 자꾸 올리니까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모님이랑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 근데 갑자기 빌라에서 시작해. 그런 경우는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주거 환경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 생각은 다 한 끗 차이니까. 어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냐가 뭐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일단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지금 나도. 사는 집이. 구축인데 불편한 점 없으시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뭐 물론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에어컨 배관 같은 데가 잘 안 막혀 있어가지고 벌레가 좀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거는 뭐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수하는 방법 잘 나와 있고 다이소에서도 잘 보급이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나쁘지 않아. 심지어 우리는 가구 같은 거 가전도 각자 쓰던 걸 합해서 쓰고 있지 새로 거의 안 샀어요. 가성비 좋은 거 골라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고 잘 꾸미고 이러기만 해도 사실 살만하거든. 우리도 지금은 괜찮은 평수에서 살지만 월세로 시작했지. 처음에는 월세고 내가 혼자 살던데 오빠가 들어 맞아. 살았잖아. 그래서 나는 어릴 때는 음. 그 결혼이라는 거는 옛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남자가 전셋집이라도 해오고 여자가 이렇게 혼수 채우고 이런 문화가 우리 전 세대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니까 상관이 없더라고. 뭐 너무 막 돈 모아는 거 하나도 없고 경제력이나 뭐 재테크 하나도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이면 물론 망설여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직장인에 적당히 모아놨는데 뭐 집 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부모님 지원이 없어. 그런 경우에 좀 결혼이 망설여진다 하는 거는 난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 사랑의 범주가 다양한 것 같아. 플라토닉으로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거를 포기할 수도 있고 물질적 풍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 범주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사실 그 물질적 풍요의 기준이 다른 사람 대비 높진 않은 것 같아. 지금도 사실 난 물질적 풍요가 나한테는 거의 맥스치에 난 달았다 생각해. 그래서 아무튼 저희처럼 월세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 반전세로 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그런 길도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로 오게 될 때도 이게 신혼부부 이런 대출 같은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받았고 이자가 그렇게 사실 되게 낮아요.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90%까지 나오고 맞아. 그래서 월세 일부랑 대출 이자를 일부 낸다고 하면은 웬만한 아파트 대출 받아서 큰 대출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관입니다, 여러분. 실제 살면서 약간 어질러져 있는 날것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현관이라서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평소에 저희 신발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대충 붙이면. 아니 이게 보수해준다고 벽지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벽지를 이상한 파란색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남은 시트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살고 있어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작업실이 정면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책상을 두고 오빠는 이쪽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전 이쪽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 가방이랑 두부 용품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남들이 제 집을 보면 되게 깨끗한 줄 아시는데 사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숨겨두는 거거든요. 짱 맞길 잘해.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다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옷장으로 제 옷이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여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점은 오빠 책상이 커서 좀 부러워요. 제 좀 그게 커요. 조금 작은데 제가 또 약간 맥시멀이라서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모션 데스크라서 이게 진짜 좋아요. 강추. 이게 자기 신체 높이에 딱 맞게 쓰니까 자세도 더 좋아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청 튼튼해요. 오 맞아. 안 진짜. 흔들려 잘. 안 흔들려. 그리고 나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라서 저희가 씻고 뭐 하고 다 하는 곳이고 나오면 여기 씻고 나와서 이제 수건을 여기서 말리는 거예요. 이쪽은 분리수거함. 분리수거함이란 느낌이 안 들게 최대한 꾸며놨고요. 들어오면은 왼쪽이 주방, 오른쪽이 아까 저희가 촬영한 거실이에요. 주방은 이렇게 식세기가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안 예쁘지만 절대 없이 살 수 없어서 요거는 식세기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아서 얘도 그냥 소량 빨래할 때 쓰고 안방 화장실에 14kg 세탁기도 두고 쓰고 그래서 두 개를 쓰는데 이 검정색 빨래, 흰색 빨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만든 아일랜드 식탁. 저희가 둘이서 요리할 때도 있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 저희 거실이에요. 거실 진짜 지저분하죠. 빨래 건조대도 룸투어 찍고 할 땐 숨겨놨다가 평소에는 뭐 빨래 말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지만 꺼내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곳곳에 촬영 장비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저희 정면에 보시면 화장대가 있어요. 이거는 그 수납함 위에 제가 거울을 따로 사서 달아둔 건데 메이크업 할 때도 좋고 수납하는 것도 잘 되고 해도 잘 들다 보니까 촬영하기에도 좋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옷장을 이렇게 쫙 4개를 똑같은 걸 사서 붙여놨거든요. 벽인 것처럼 쓸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OOTD를 딱 바로 볼 수 있게 거울 옆에 놨고요. 원래 이쪽에 보통 TV를 놓잖아요. 근데 TV를 못 놓게 돼서 이쪽에 TV를 놓고 소파를 이렇게 놔가지고 공간 분리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를 거실이자 옷방 겸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소파가 이렇게 놓으면 안 좋은 게 자꾸 뒤로 밀려. 한국인 특징이 소파를 앉질 않고 밑에서 기대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밀려요. 뒤 벽이면 안 밀리는. 저희 집이 남향인데 유일하게 이 방만 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곰팡이도 좀 잘 생기는 방이고 해서 아가들 화장실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 집 화장실 3개야. 피아노는 또 거실에 두기에는 자리가 없고 서재에 두기에는 오빠 작업하거나 일할 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서 이제 피아노를 칩니다.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저희 안방. 아 귀여워! 드콩이 여기 있네. 여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넓은 방이자 남향이고 밖에 베란다도 작게 있거든요. 이불 정리도 안 해서 죄송해요. 침대를 이렇게 2개 놓고 자니까 삶의 질이 너무 맞아.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 한 3배 올라간 것 같아. 저희 둘 다 좀 예민한데 오빠가 특히 더 잘 깨거든요. 제가 뒤척거리면서 오빠를 치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잘 안 깨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맨날 오빠 발로 차가지고 오빠 자다 좀 승질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두부가 이제 침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막 밟고 지나다니거나 쩝쩝거리거나 그래가지고 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두부는 밤에 여기서 자는데 이제는 두부 혼자 자는 게 편한지 알아서 9시만 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랑 화장대가 있더라고요. 아이 귀여워. 근데 여기는 따로 화장대로는 안 사용하고 잡동사니, 청소용품 넣어두고 쓰고 있어요. 여기는 해가 안 들어가지고 화장대로 쓰긴 조금 애매해. 그리고 반대쪽에 팬트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별의별 거 다 놨어요. 여기 이불 안 쓰는 거, 뭐 책. 이쪽이 안방 화장실이자
저희의 세탁실. 여기는 샤워기를 빼고 이걸 설치한 거거든요. 세탁기를. 따로 청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긴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아예 안 쓰고 이렇게 세탁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세탁 세제 같은 것도 넣고. 집 소개 끝! 집수 끝. 자,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균님은 여기 살고 있는 집의 만족도가 몇 점 정도 되시는지. 만족도는 난뭐 9점? 그렇게 딱히 불편한 점은 나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자기는 몇 점? 나는 나도 9점? 그렇게 높다고? 나는 왜냐면 일단 가격도 메리트가 그 평소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고 보통 구축이라고 하면 뭐 샤시 같은 게 너무 낡아서 막 벌레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걸로 난 들었는데 여기는 샤시 같은 것도 좀 튼튼하게 잘 돼 있어서 벌레도 안 들어오고 바로 앞에 마트도 있고 역도 한 10분, 5분 거리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어서 애기들 그냥 학교 보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공원도 있잖아. 잘 찾아보면 되게 괜찮은 동네들이 서울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직접 그 동네에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좋은 집 찾는 후기? 호갱노도라는 어플은 다들 아실 거고 거기가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후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맞아. 그 중에서 후기 안 좋은 순으로 좀 보면은 특정 이슈의 비율이 좀 높은 데가 있어요. 뭐 주차가 어렵다, 뭐 소음이 심하다 그런 후기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후기가 괜찮았어요. 저는 자취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한 15년 동안 자취를 해서 집 보는 눈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경험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더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뭐 나도. 남양이라던가 뭐 곰팡이라던가 뭐 수압이라던가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뭐 대로변에 있나?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동네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는 예전에 신촌 오피스텔에 이사를 갔는데 중개해주시는 분 말만 철석같이 믿고 창문을 닫으면 조용하다 라는 말만 믿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진짜 집이 이렇게 덜컹덜컹 덜컹덜컹 울리는 거야. 앞에 그 1호선 라인이랑 뭐 기차랑 이게 다 지나가는 곳인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다 들리더라고. 잠을 그 기간 동안 계속 못 잤어. 그리고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배관에서 하수구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그게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집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 건물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여러 군데 집에 살아보고 여기저기 동네 살아보고 나는 이런 동네가 잘 맞다. 원하는 옵션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특히나 자취 안 해보신 분들이 본가에 살다가 나와서 바로 집을 매수해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치. 뭐 운이 좋으면 잘 사실 수도 있지만. 그치. 집이란 건 한 번 사면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를 넘어가서 이후에 주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직도 위치가 좋고 학군이 좋은 곳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살 집은 하나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매수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돈이 부족해서 지금은 다른 대안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매년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거는 최소한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주식에 들어가 있고 저도 그냥 뭐 유튜브에 영상 보고 저희 증권사에 그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뭐 그런 걸로 리포트도 받고 돈 주고 뭐 전문가들이 쓴 종목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산업이 커져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나중에 집을 사기 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한 10억 초반대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대출 끼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오면 저희도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아파트를 딱 살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부럽기도 했거든. 지금도 부럽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마음이 좀 줄어든 게 자기랑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도 하고 지출 줄이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돈도 모아보고
이런 것도 뭔가 신혼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 그 모아가는 게. 그치. 성취감도 있고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덜 부류해 이 인생이. 뭔가 좀 열정도 생기고. 그 목표에 또 집중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저도 사실 인플루언서니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잘 산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누나들도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게 됐어요. 가진 거에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누나들도 이제 소확행을 찾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기도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 주거 문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집이 10억인데 연봉이 뭐 6천이면 사실 16년 동안 모아야 그치. 사는 건데, 근데 16년 동안 모으는 동안 그 집값이 더 올라 버리잖아. 아무튼 그게 좀 기형적인 구조인 것 같고. 감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첫째로는 본인의 속도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SNS나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고, 이제 비교를 해야 한다면 오로지 저랑만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냥 어제의 나보다 더 열심히 좀 살고 더 성실히 살고 1년 전 나보다 조금 더 성실히 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으로 귀결될 거다. 그런 철학적인 듯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냥 어제 게을렀으면은 어제보다 좀 덜 게으르면 되고, 과거의 나랑만 비교하면 내 미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도 주거의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남들이랑 굳이 비교하지 말고, 뭐 누군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산다고 뭐 기죽을 일도 아니고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똑같이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쉬고 뭐 집에서 TV도 보고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다 같이 생각해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일단 지금의 삶에 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100배 중요합니다. 맞아.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물론 성향이 너무 반대라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내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주고 내가 이렇게 휘청거릴 때 옆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고 뭐 서로 배려해주고 이러면서 사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는 이렇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두나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별로인 사람도 자꾸 붙들고 있더라고. 그런 눈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